안녕하세요. 거북이와 함께하는 타로 원서 강독 챕터 7 The Emperor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8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문단 아래에서 두 번째 문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 숫자 4의 수비학적인 어떤 의미에 대해서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그런 내용으로 씨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계속 숫자 4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n Jung's Psychology 2, 융의 심리학에서도 역시 the number 3, 숫자 3은 brings up the 4, 4를 떠올리게 하며 resulting in a new feeling of unity, 새로운 어떤 합일감, feeling of unity니까 합일감인 거죠. 합일의 느낌. 예. 그것을 resulting, 불러일으킨다. It was Jung's observation. 앞에 이시 가주어죠. 그러니까는 뒤에 나온 어떤 대절이 융의 관찰이었다. 뭐가 융이 관찰한 거냐? Every human being, 모든 인간이 is born with four characteristic potentials. 네 개의 성격적인 어떤 잠재력 혹은 힘인 거죠. 성격적 힘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게 융의 관찰이었다. For apprehending raw experience and sorting it out in order to deal with it. raw experience니까는 원시적인 경험인 거죠. raw가 날것이 혹은 뭐 생생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제되지 않은, 아직은 날것의 그런 경험을 apprehending, 파악하고, 그리고 sorting it, 구별을 한다라는 거예요. 뭘 분류하는 거죠. 예. out, sorting it out까지가 이제 그것을 분류하는 것,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deal with it,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날것의 어떤 경험을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네 개의 어떤 성격적인 힘이 있다라고 융이 했다라는 말인데, 그게 바로 융이 말하는 그 네 가지 기능이죠. 뭐예요? 감각형, 직관형, 사고형, 감정형. 이걸 왜 하필 네 가지로 분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왜 사상의학에서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했죠. 아무튼 뭔가 이런 구분법은 이 4라는 숫자로 구분을 해야 뭔가가 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예, 여기에 이 4라는 숫자에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He called these four potentials for functions. 그는 이 네 가지 잠재력을 four functions, 네 가지 기능이라고 불렀다. Because 왜냐하면 they represent characteristic ways the psyche functions. 그것들은 psyche, 정신이 functions, 기능, 그러니까 정신 기능의 characteristic ways, 특징적 방식을 represent, 나타내기 때문이다. The two functions by which we apprehend the world,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혹은 파악하는 두 가지 기능을 그는 sensation and intuition, 감각과 직관이라고 불렀다.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세상을 파악하는 방식은 두 가지인 거예요. 그걸 sensation하게,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파악하냐 아니면 직관적으로 파악하냐. Because these two operate spontaneously rather than rationally. 그런데 이 둘이, 즉 감각 기능과 아니면 직관 기능이 rationally, 합리적이기보다는 spontaneously, 그냥 그때그때 반응해서 operate, 작동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he characterized them as irrational functions. 그는 이 두 기능을 irrational functions, 비합리적인 기능이라고 characterized, 정의했다. The other two functions, 나머지 두 개의 기능은 thinking and feeling, 사고형과 감정형인데 he termed rational functions. 이것들은 뭐라고 했어요? rational, 합리적인 기능이라고 명명했다. Because 왜냐하면 they describe ways we alter and evaluate our experience. 이것들이 즉 사고형과 감정형이 our experience, 우리의 경험을 order and evaluate, 질서화하고 그리고 평가하는 방식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요즘 MBTI가 워낙 워낙 유행이라서 다 들어보신 건데, 감각형과 직관형은 우리가 외부 세상을 받아들이는 그런 거고, 그 받아들인 것을 받아들인 것을 질서화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는 거는 사고형과 감정으로 하는 거겠죠. 예. According to 융에 의하면 we are all born with the potential to develop each of these four functions. 우리는 모두 이 네 기능을 to some extent 어느 정도는 develop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potential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But 그러나 early in life 인생의 초기에 it usually becomes apparent. 그것은 보통 아주 분명해진다. 그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대절인 거죠. 뭐가 분명해지냐? That there is one function. 하나의 기능이 있다. 어떤 하나의 기능이 있냐? For which we show a special aptitude. 우리가 아주 special aptitude, 특별한 적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기능이 있다는 것이 보통 명확해진다. 예. 배운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강화를 한 것도 아닌데 아무튼 뭔가 더 잘 쓰는, 훨씬 편하게 쓰는 기능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천성이라고 하죠. 천성. 예. 혹은 뭐 저 같은 사람의 이론에 의하면은 전생부터 갖고 온 어떤 그런 습인 거죠. 습. 예. This is called the superior function. 이것을 우월 기능이라고 부른다. Then we gradually find that we have some degree of competence in two other areas. 그 우월 기능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we gradually, 우리는 점차 find, 찾는다. 뭘 찾느냐? We have some degree of competence. 뭔가 좀 어느 정도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In two other areas. 다른 두 영역에서도 뭔가 좀 경쟁력이 있는 그런 걸 이제 점차 알게 된다. So that we ultimately have available in a limited way a second and third function. 그래서 이 두 번째 기능과 세 번째 기능, second and third function이잖아요. 그 두 번째 기능과 세 번째 기능을 in a limited way, 비록 좀 제한된 방식이지만 ultimately have available, 마침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은 이 네 가지 기능 중에서 이제 superior function, 아주 우월한 기능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월등하게 잘 쓸 수 있는 기능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로 쓰게 되는 그런, 말하자면은 애니어그램에서 이제 날개라고 하잖아요. 그런 기능들이 이제 생겨난다. Jung called the second and third functions. 융은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능을 뭐라고 불렀다. 뭐라고 불렀냐? Auxiliary functions. 보조 기능이라고 불렀다. Because 왜냐하면 we can call on them.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To help our superior function. 우리의 우월 기능을 돕기 위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이해 갑니다. But 그러나 our fourth function, 우리의 네 번째 기능은 always remains relatively unconscious. 항상 상대적으로 무의식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And therefore, 그리고 그래서 unused. 사용을 하지 않게 된다. Jung called this the inferior function. 융은 그래서 이것을 inferior function, 열등 기능이라고 불렀다. Because 왜냐하면 it is not directly accessible to conscious training. 그것은 의식적 훈련 혹은 의식적 트레이닝인 거죠. 의식적 트레이닝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each performance, 그것의 어떤 퍼포먼스, 실행은 remains unreliable. 어떤 채로 남아있게 되냐면은 unreliable이니까 신뢰할 수 없는 채로 남아있게 된다. Compared to that of the other three functions. 다른 세 가지 기능과 비교했을 때 그 네 번째 열등 기능은 신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직관 기능이 발달하지 않은 사람이 촉이 온다, 촉이야. 그래도 맨날 똥촉인 사람 있잖아요. 직관 기능은 없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예, 감각 기능을 이용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모아갖고 판단을 하는 게 좋죠. 근데 맨날 직관 기능도 없으면서 뭔가 촉으로서 상황을 판단하려고 하면은 맨날 오답만 내겠죠. 예. 그런 식으로 열등 기능이 드러나게 되죠. Because we tend to choose tasks that are easy, avoid difficult chores. 우리는 difficult chores, 어려운 chores 하면은 굉장히 자잘한 일들인 거잖아요. 예, 어려운 어떤 그런 자잘한 일들, 잡무를 피하고 그 다음에 that are easy, 쉬운 걸 택하려고 하는, 예, 좀 쉬운 일을 하고 싶어 하죠. 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괜히 그 기능을 썼다가 훨씬 더 일이 복잡해지게 되니까 나한테 내 행위에 잘 맞는 기능을 자꾸만 이용하고 싶어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most of us automatically develop, 우리 대부분은 자동적으로 개발을 시킨다, 발전을 시킨다, and improve, 그리고 향상을 시킨다, our more accessible functions, 우리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향상을 시킨다. Leaving our inferior function unrecognized and undeveloped.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열등 기능은 점점 더 인식되지도 않고 그리고 개발되지도 발전되지도 않게 되겠죠. Usually, 일반적으로 our families and society, 우리의 가족과 사회는 further reinforce, 더 강화를 해요. This tendency, 이런 경향을 더 강화한다. By calling on us to serve chiefly in areas where we have demonstrated some competence. 우리가 좀 더 경쟁력을 선보인 그런 분야에서 serve, 일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함으로써 이런 경향을, 그러니까 잘하던 거는 계속 잘하게 하고 못하던 거는 그냥 안 하게 하는 그런 걸 더 강화를 시켜준다라는 거죠. As a result, 그 결과 our inferior function, 우리의 열등 기능은 drops farther and farther behind, 점점 더 뒤로 처지게 된다. Often, 종종, it is only when this function, 이 기능이 뭐뭐 했을 때 그렇다. 이 기능이 뭐예요? 열등 기능이겠죠. 예, 열등 기능이 뭔가 이제 사고를 치고 나서야 이제 그 열등 기능이 어떻게 된다라는 그런 문장이 이어지겠죠. 예. 이 열등 기능이 intrudes itself in unexpected. 뭐예요? 예상하지 못하게 쳐들어와야지 뭘 하게 된다. 근데 예상하지 못하고 inappropriate, 그리고 부적절하고 and immature, 그리고 미성숙한 ways, 방식으로 쳐들어와야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를? That we become aware that it exists at all. 그것이 존재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는 거는 이 열등 기능이 부적절하고 예상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미성숙한 방식으로 우리 인생에 갑자기 훅 들어와야지 나한테 이런 기능이 있었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감각형이 열등 기능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신체적인 반응 이런 게 굉장히 무디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약간 좀 상한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오래된 거. 너무 혼자 오래 살아서 그런가. 아무튼 그런 걸 먹어도 잘 배탈이 안 나요. 이거 좀 얘기를 하다 보니 약간 좀 창피하네요. 아무튼 제가 그렇게 뭔가 좀 신체적 기능이 굉장히 무딘데, 그리고 이제 상처가 난다거나 아니면 몸이 아프다거나 아무튼 그런 걸 좀 잘 참아요. 제가 참기도 하고 실제로 좀 덜 아파서 그래요. 제 주변 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코로나 예방 접종도 타이레놀 하나를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픈데 참는 건 아닌데 분명히 제 수준에서는 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약을 안 먹는 거예요. 예. 아무튼 제가 그 신체적 기능이 굉장히, 그러니까 감각 기능이 좀 열등 기능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호되게 당하죠. 예. 몸을 잘 안 돌보니까 예, 호되게 당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부적절하고 미성숙한 방식으로 쳐들어와야지 그것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죠. Meanwhile, 그러는 동안 our superior function, 우리의 우월 기능은 may have learned to operate, 작동하는 방식을 배웠을 수가 있다. So smoothly, 너무나 매끄럽고 and automatically, 아주 그리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작동을 해서 that it has lost its original vitality. 그 원래의 어떤 그 vitality 하면은 뭔가 생명력 그리고 활력 그런 거죠. 그런 게 그냥 없어져 버렸을 수도, 그러니까 lost니까 잃어버린 거죠. 예. 그 활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너무나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냥 툭툭툭 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월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열등 기능이 갑자기 쳐들어왔을 때 신선하고 뭔가 새로운 활력을 주기도 하죠. 예. As time goes on, 자, 시간이 흘러가면서 we begin to be tight. 우리는 타이트, 이게 지금 다운표 해놨잖아요. 이게 유형화를 했다라는 거죠. 예, 우리는 유형화되기 시작한다. 뭐에 따라서 according to our superior function. 우리의 우월 기능에 따라서 그렇게 유형화가 된다. And 그리고 we even begin to think of ourselves. 우리는 심지어 우리 자신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뭐라고? As if we were psychic cripples. 우리가 마치 정신적 장애인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신적 불구자 혹은 정신적 장애인이 뭐냐면은 limited by nature to perform adequately in only one or at best two areas of awareness. 한 가지 혹은 기껏해야 두 가지의 어떤 자각 영역에서만 adequately, 적절하게 perform, 수행을 하는 그런 본능에 limited,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cripple이라는 단어를 썼네요. 예. 지금 우리가 항상 예전에 이제 혈액형 있잖아요. A형, B형, O형 뭐 해갖고 AB형 해갖고 B형은 사이코야. 아니면은 뭐 A형은 너무 뭐 꼼꼼해.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그걸로만 봤죠. 프레임을 만들어서. 예, 그러게 뭐예요. 내가 혈액형이 A형이라서 나는 항상 이렇게 소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는 B형이라서 엉뚱한 걸 좋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한 가지 혹은 기껏해야 두 가지 영역에서만 뭔가 자기가 이렇게 자기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제한을 두는 게 뭐예요? Psychic cripples, 정신적인 어떤 불구자인 거죠. 예. 그리고 그게 이 성격 유형학의 어떤 함정이기도 하죠. 예. Here, 자, 여기에 다음은 a few of the more obvious characteristics of one who is tight according to his superior function. 자, his superior function, 자신의 우월한 기능에 따라서 tight, 유형화된 사람의 more obvious characteristics, 그러니까 아주 분명한 특징 몇 가지를 여기 지금 나열해 보겠다 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이 이제 감각형인 사람 혹은 사고형인 사람, 뭐 감정형인 사람, 뭐 직관형인 사람은 어떻다라는 게 쭉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MBTI가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융의 4가지 기능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예, 그리고 이제 P냐 J냐로 해갖고 MBTI에 16가지 유형이 나와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아니 대체 왜 황제를 하면서 성격 유형이 나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 게 이렇게 유형화를 해서 너는 어느 그룹이야, 너는 어느 그룹이야 하면서 탁탁탁 나눠서 구획을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황제의 특성이죠. 지구상의 전 인류를 혈액형 4가지로 나눠버리는 거. 대한민국의 전 인구를 사상 체질로 나눠버리는 거. 예. 대한민국의 전 인구를 16가지 MBTI의 성격 유형 중에 하나로 탁탁탁 나눠버리는 거. 이게 바로 황제의 특성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고 보면은 이제 심리학 분야에서도 예를 들면은 뭐 꿈이라던가 뭐 자유 연상을 한다던가 뭐 예술 치료를 한다던가 상담 치료를 한다던가 하는 그런 좀 모호하면서 이게 내가 뭘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게 무의식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지금 대중적 심리학으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건 바로 이 성격 유형학이에요. MBTI라든가 뭐 애니어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분류하는 건 굉장히 많죠. 다른 체계들이. 예. 왜 심리 테스트 하면 대부분 당신은 무슨 유형입니다. 뭐 심지어 뭐 동물로도 얘기하죠. 당신은 뭐 고양이 유형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런 걸 훨씬 좋아하죠. 이게 뭐예요? 아직도 우리가 여황제의 세계보다는 이 황제의 세계에 훨씬 더 익숙하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심리를 하면서도 황제식으로 하고 있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 이 네 가지 기능에 대해서 좀 더 나올 테니까 MBTI 재밌어 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계속할게요.